네, 김진팔입니다. 이 장소는 이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의 벽이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 보시면 똑같은 요 특이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밑에 이런 박스 같은 그런 구조물 있죠? 그리고 옆에 보면 이 건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용마루가 이렇게 있는데 이 건물, 예, 맞죠? 예.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 건물도, 예,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예, 특이한 건물인데요. 여기에 러시아군이 개 한 마리와 함께 러시아군 3명이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로 봐서는 러시아군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3명이 개 한 마리와 함께 평온하게 산책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러시아군인지 우크라이나군인지 나는, 예?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러시아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 전해드리면서 이 위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남북을 맞추고 수직을 뚜두두두두두. 네, 쿠피안스크에 있는 이 철도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 근처를 산책하고 있는 러시아군과 개 한 마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ISW 지도를 보시면 뭐야? 여기 우크라이나가 도로 찾았다고 새파랗게 돼 있는데 러시아가 거짓말한 거야? 이거 뭐지? 네,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겠죠. 최근 24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은 파란 지역 나오고 있고요. 수미 지역으로 가면 최근 24시간 변화가 보이지 않고 볼찬스크 변화가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쿠피안스크 조금 아까 보시죠. 파란 거 우크라이나군 되찾은 거. 그 다음에 리만 지역으로 변함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라고 불러야 되나? 슬라비안스크 방향이라고 불러야 되나? 미콜라이브카라고 불러야 되나? 하여튼 여기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프카 여기, 네, 최근 24시간 러시아군이 진출한 빨간 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예, 포크롭스크 방면 변하는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포리자하고 드네프로페트롭스크에 또 우크라이나군이 여기 되찾은 지역 파란 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예, 변화가 없고 변화가 없습니다.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최대 규모의 운송 및 물류 회사 중 하나에 또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반격으로 불리는 우크라이나군의 작전 활동을 평가하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초기 며칠 동안 보여준 공세의 동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냥 보여주기식이라는 거죠. 실제로 여기를 점령할 능력은 없고 이제 탱크를 몰고 장갑차를 한 바퀴 돌면은 영상에 찍히면 이렇게 파랗게 바뀌니까 여기가 거대한 회색 지대인데 그걸 이용하고 있다. 그러한 분석이 또 나왔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이 굴리아이폴리에서 전세를 역전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군은 언론의 관심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포리지마의 드니프로페트롭스크 지역의 많은 지역 즉 적에게 매우 까다로운 전선의 깊숙한 방어선을 돌파하려는 자살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조금 아까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지역하고 자포리자의 경계선이라 함은 여기죠. 여기가 드네프로페트롭스크고 이쪽이 자포리자고, 그죠? 요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의 사량 서너 대씩 투입하는 전술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격기는 동부 무대의 무기 사격에 휘말려 간신히 진입한 차량들을 파괴되고 남은 보병들은 운이 좋으면 습지대로 흩어집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린 영상에도 똑같은 영상을 본 적이 있었죠. 지난 한 주간 이러한 공격이 4차례 계속되었습니다. 적군은 따뜻해진 날씨와 거치지 않는 안개를 틈타 계속해서 돌파를 시도하며 장비와 병력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파괴된 우크라이나군 차량이랑 장갑차 탱크의 수는 이미 수십 대를 넘어섰고 객관적인 감시 영상으로 확인된 전사한 보병의 수는 100명을 넘었습니다. 이러한 공격의 결과는 모두 동일합니다. 적군은 극동군에 의해 무자비하게 섬멸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도 보니까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거길 점령할 의지가 있어 보이지가 않고 그냥 여기를 한 바퀴 이렇게 차 타고 돌고 오라는 명령을 받은 것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거기를 점령하기 위해서 뭔가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네, 이 영상은 러시아군이 지하에 그 땅굴을 파고 그 기지를 만들었다. 그래서 안전하다. 그러한 영상입니다. 이 위에 철근 콘크리트 지붕이 있는데 그 철근 콘크리트 지붕 위에 3m 또 흙으로 덮었답니다. 그래서 엔간히 맞아갖고는 괜찮다고 그 안에 막 어마어마한 기지를 차렸는데 오 부럽다. 야 이런 거 나도 있었으면 관계없지 뭐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부러운데?
오, 대박인데 잠깐만. 오, 야, 어마어마하게 잘해놓고 사는데 올. 러시아 언론사들이 자포리자 지역에 지하 유틸리티 라인을 설치해 차량 통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보도가 러시아 언론에 의해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전해졌습니다. 이 지하 라인은 지하 4m에 묻힌 제36여단 지휘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휘소 위에는 콘크리트 통나무 흙으로 이루어진 견고한 방벽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방어 시설은 공중 폭탄이나 미사일 직격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네, 오늘도 러시아는 또 에너지 시설 우크라이나를 변전소 같은 데를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뻥 터지고 있습니다. 네, 매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제가 매일 보기 때문에 오데사 지역에서 저에게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이 가면 매일 보기 때문에 이걸 안 할까 하다가 그래도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니 왜 러시아는 폭격을 안 해요? 그러는 댓글을 한번 읽었기 때문에 매일 하고 있습니다. 또 네, 오데사에서는 또 주민들이 전력 부족에 의해서 또 지휘를 하면서 횡단보도를 이렇게 막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사람은 러시아에 의해서 보이스피싱을 당해갖고 그냥 물건을 거기다 갖다 두라고만 했는데 그게 폭탄인지 몰랐답니다. 리비오 테러 공격 용의자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폭발물을 설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실 또한 텔레그램 차단을 요구했다. 아마 텔레그램으로 보이스피싱 당해갖고 얼마 줄 테니까 물건 좀 어디다 갖다 놔달라고 부탁받은 모양이죠. 러시아도 텔레그램은 싫어하고 우크라이나도 싫어하네요. 서로 싸우는데도 텔레그램은 공동의 적입니다. 텔레그램이 좋은 건가 봐. 어느 나라 정부든 자국민을 감시하고 싶어 하는데 텔레그램 때문에 이 감시가 안 되니까 너무 싫어하는 거야. 텔레그램 열심히 써야지. 우크라이나 방송사들은 드네프로페트롭스크에서 테러 공격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경찰서 건물 내 창문들이 깨지고 관용 차량들도 손상됐습니다. 이거 보고 며칠 전에 이거 생각났습니다. 레닌그라드 지역에 러시아 군사시설이 또 터졌는데 미사일 드론도 아니고 그냥 터졌어요. 레닌그라드 지역 군사지휘소 폭발 사망자 및 잔해에 갇힌 사람들 이거에 대한 보복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크라이나의 세무위원회 위원장인 헤트만체프는 우크라이나가 IMF 상환을 위한 세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한 달 안에 재정적 비극에 직면할 것이라고 돈 IMF 맞았대요. 4월 달에는 돈이 없대요. 우크라이나에. 4월부터 이미 재정위기가 닥쳤다. 우크라이나 국회는 자금 부족을 경고했다. 그래서 러시아 측의 그 군대 모집 그걸 배워서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왜냐하면 그 강제 징집 때문에 이 저항이 크대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도 러시아식으로 해볼까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측에서 말은 나오는데 그럼 돈이 엄청나게 필요하답니다.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거 같아요. 그 선거용 발언 같아요. 베도로프 국방부 장관은 이게 이제 경쟁자였죠. 젤렌스키의 정치적 경쟁자였는데 젊어갖고 경험이 없어갖고 국방부 장관 맡으라고 하니까 냅다 맡은 거예요. 이거 미테랑이 근소한 차이로 미테랑이 대통령이 됐는데 자기 정적을 내무부 장관인가 하여튼 뭐 욕먹을 그런 장관을 시켰어. 그리고 자기는 외교 무대에 나가서 해외 정상이랑 확 멋진 사진 찍고 영상 찍고 자기 정적을 욕먹는 그 직책을 맡긴 거야. 그래갖고 인기가 떨어졌지. 지금 이 사람 당한 거예요. 그 수법에. 국방부 장관 널 시킬 때 이뻐서 시켰겠니 인마 욕먹으라고 시켰지 인기 떨어지라고. 적이 마련한 전장에 들어가서 싸우는 게 아니다. 이건 병법의 기초입니다. 적이 제안한 제안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건 병법의 기초예요. 왜? 당연히 거기 함정이 있지.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 유사한 계약직 군대의 창설을 위해 유럽이 자금을 지원. 그래 돈 필요하잖아. 근데 돈이 어딨어. 이렇게 마찰이 있잖아. 강제 징집 때문에. 이게 이제 더 이상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등에 이거 뭐야 음식 배달하는 사람인가 본데? 강제 징집하려고 그러다 쌈났나 본데? 시위 현장에서 촬영된 새로운 영상입니다. 드니프로에서는 배달원이 쇼핑센터 이거는 이제 강제 징집하는 사람들 쇼핑센터라고 은어로 부릅니다. 싸움을 벌였고 직원들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리보이록에서 한 남성이 건물 입구에서 끌려났고 어린 소녀가 그를 뒤쫓아갔습니다. 원성이 자자해. 이거를 4년째 되는 거예요. 요즘 시작한 게 아니고요. 길거리 강제 징집은 전쟁 초기부터 했어요. 이제 4년씩이나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난리 나는 거지. 죽자 살자 그냥. 기본적으로 4년 전에는 주로 이쪽 러시아
주로 이쪽 러시아에 가까운 이쪽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이쪽은 나치 본산지잖아요. 그리고 이쪽 사람들은 입김도 세단 말이에요. 단결력도 세고. 그러니까는 힘든 거지. 자기네 또 표주는 동네 사람들이고 지역구. 오데사 시민 단체들에 따르면 오데사 지역 주민들이 군 납치 차량을 향해 돌을 던졌다. 예, 돌을 던졌다고 합니다. 야, 돌 던지네 진짜. 예? 이 새끼 남이 말해. 이거 또 단결력도 세잖아요. 이 동네는 시골 마을인가 본데. 예? 그죠? 경찰에 따르면 드니프로의 한 고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탄약 시연 도중 폭발이 발생해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군 납치 직원들이 드니프로의 아이들에게 모형 수류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꽝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났다고 학교 교장이 말했다. 나치 우크라이나입니다. 지우알데다는 군 정보국인데 특수부대 소도를 다리째 끌어낸다. 최전선 지역의 우크라이나 징집 기피자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우크라이나 군대 안 오려고 막 도망쳐봤자 러시아에 정복당하면은 러시아군에 강제로 끌려갈 것이다. 이 개돼지들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 개돼지론 여기도 소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국민들을. 그러니까 개돼지나 소나 마찬가지 가축 아니에요. 아 그래서 정부가 국민들을 가축 취급한다는 거구나. 제가 그걸 느낀 적이 있었는데 엄마 죽었을 때 엄마가 집에서 돌아가셨거든요. 밤에 주무시다가 그냥 돌아가셨어.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엄마가 안 움직이는 거야. 근데 내가 인터넷을 어떻게 찾아보니까 과거에 좀 찾아봤어요. 미리. 엄마가 집에서 죽으면은 경찰에 신고해야 된대. 그래서 경찰에다 신고를 했어. 근데 경찰이 딱 오더니 나를 엄마 시체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마치 용의자 취급하는 거야. 네가 엄마를 죽였지 않냐 이런 느낌이 들게끔 용의자 취급을 하고 그다음에 부검을 해야 될 수도 있대. 뭐 엄마가 어떻게 사망 원인을 부검을 해야 될 수도 있대. 막 겁을 주면서 그 업체를 소개시켜 주는 거야. 장례 업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경찰이 겁을 주는데 그래갖고 업체에다가 딱 연락을 했더니 바로 엄마를 낯짝 싫어갖고 데려가 버렸어. 아니 조선시대에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일 정도는 집에서 병풍 뒤에서 모시면서 슬퍼할 기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는 집에서 대한민국은 이 자랑스러운 쿠타드 들어간 선진국 대한민국에서는 엄마가 집에서 돌아가시잖아? 그럼 바로 뺏어가. 그래 그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고 국가의 소유였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국가의 소유물. 엄마가 국가의 소유물처럼 느껴졌어 그때. 그러니까 국가의 소유물 왜 가축이지. 그리고 제 세뇌가 완전히 풀렸어요.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피부로 느꼈어. 세뇌가 풀리는 순간이었어.